네, 안녕하세요. 1월 두 번째 이 밤에 뭐 하냐고 1월 14일 방송 구스데스크 구정모의 이 밤에 뭐 하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야, 벌써 1월 달의 두 번째 방송입니다. 2025년이 되고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너무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정말 시간이 빠르죠. 1월 14일 딱 2주가 지난 1월 14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밤에 뭐 하냐고입니다. 언제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여유 있는 분위기에서 콜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나른한 점심 같은 방송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뭐 반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 메타지만 메타, 저희가 모든 멤버들이 신점을 보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습니다. 신점이라는 게 저는 뭐 이번에 본 게 한 두 번째였나 그렇긴 한데 안 봐주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9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저만 안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서운하다. 나도 그러니까 무대 위에라도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못 올라가고 그래서 아래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 봐주셨어요. 저만 다 봐주지 않았나요? 다 봐주고 저만 그냥 잠깐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원래 그때 그러니까 저랑 영우랑 진경이는 이제 원래 정규 레귤러 멤버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6명만 봐주기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희가 연속 촬영을 하면서 범위가 또 새해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신점을 봐주시는 선생님께는 6명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갑자기 또 3명 더 봐달라라는 게 실례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9명이라 죄송하니까 범위가 혹시 뭐 안 봐도 되는 사람은 안 봐주셔도 되는데 뭐 봐주실 수 있으면 봐주시고 편안하게 진행을 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바로 그냥 저는 안 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뭐 대부분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저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면밀하게 봐주시진 않았지만 참 좋은 분이시다, 참 잘 봐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약간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그분이 코미디를 계속 안 할 것 같다,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제 이름이랑 나이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이를 모르셔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저는 뭐 RPG 게임으로 얘기하면 한 5차 전직까지 끝난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 전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 빼고는 대부분 맞는 말이 아닐까. 근데 제가 사실 뭐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진 않아요. 물론 뭐 이제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는 경향은 있는데 근데 또 아쉬웠다. 하지만 뭐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했고, 뭐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것저것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망가지는 걸 많이 하면 유명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저는 앞으로도 많이 망가지고 앞으로도 더 제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점 뭐 이런 사주 그런 걸 좀 믿으시나요? 사실은 이게 재미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좀 맹신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덜어는 그냥 재미로 봤다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개인이 다르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요? 망가지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아닌데? 전 그렇게 들었는데 많이 망가지실수록 더 웃기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조금 아직 부족했지 않았나, 조금 더 망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이고야님은 재미로만 보시고, 사실 친구들끼리 길 가다가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타로 카드점 보는 곳도 있잖아요. 저도 타로 카드점에 대해서 되게 타로 카드점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예전에 타로 카드점을 봐주셨던 분이 타로 카드는 사실 뭐 어떤 초능력이라던가 샤머니즘에 관련된 게 아니라 카드랑 룰만 그러니까 알면은 누구든 타로점을 봐줄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최고급 타로 세트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카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여유 있을 때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한 2년째 안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이방에 뭐 하냐고 이벤트에서 선물로 드릴게요. 누가 나는 카도가 아니라 나는 타로 카드점을 전문으로 해서 밥벌이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거 과감히 제공해 드리고 대신 공짜로 점 2번 보겠습니다. 신점을 그쵸, 사실은 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타로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카드가 너무 많아서 저거 일일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가 나왔을 때 이 카드가 뭐더라 하고 설명서를 보는 거 조금 가오가 안 살고 하나하나 다 외우자니 지금 저 게임 하고 있는 거 룰 외우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패스 오브 엑자일 2라는 게임에 아주 듬뿍 빠져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작년 연말에 본가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것저것 조금 먹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부쩍 쪘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살쪄서 큰일인데 이렇게 하다가 공연하기 전에 한번 계단 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 내리 새벽 밤 12시부터 새벽 아침 7시 6시까지 게임을 하고 4시간 자고 회사 나가서 영우랑 회의하고 들어와서 또 게임하고 이런 생활을 한 5일 연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패스 오브 엑자일 2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주말에 또 먹었긴 쪘어요. 주말에 게임 안 하고 조금 먹었더니 바로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 패스 오브 엑자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온라인 게임이에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임인데 저는 버릇이 저는 이런 게임 할 때 그러니까 닉네임이라고 그러죠. 그냥 저는 실명으로 합니다. 구정모라고 하기 때문에 패스 오브 엑자일 2 하시는 분들은 구정모로 검색하시면 무조건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친구로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거래라는 게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템을 뭐 얼마를 받고 팔아서 그러니까 현금 말고 게임 안에 있는 이제 화폐로 받아서 그걸로 이제 또 다른 더 좋은 아이템을 사고 하는 그런 거래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실명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이 계실까? 최근에 거래했던 분들이 뭐 위치빈스 뭐 약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실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사기도 예를 들어서 원래 3원짜리면 한 4원 정도에 올려서 못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코드 좀 배워볼 만한데 이게 또 실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된다. 저 혼자서 양심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라는 또 도덕성에 대한 어필을 좀 한번 잠깐 해봤고요. 네, 패스 오브 엑자일을 지금 제가 저희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레벨이 높습니다. 잠깐 볼까요? 지금 일단 다현이가 지금 턱밑까지 쫓아왔는데 제가 88레벨 그리고 다현이가 86레벨 그리고 이제 원식이가 76레벨 뭐 사실 영준이 형 뭐 창호 뭐 이쪽은 아예 뭐 상대가 안 되고 거기는 이제 지금 이제 막 30레벨 40레벨 이러니까는 아예 저희랑 이제 겸상이 안 되고 저랑 이제 다현이가 유일하게 88레벨 86레벨 누가 먼저 이제 90레벨을 찍냐에 대한 싸움인데 재밌습니다. 밤 3개 돼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지금 며칠째 다현이랑 똑같은 미션 지금 도전해갖고 못 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조금 깨보려고 하는데 역시 게임이 마냥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게임이 있으신가요? 그죠? 다현이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저는 잘 안 죽습니다. 또 연륜과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안 죽어요. 죽으면 경험치가 깎이거든요. 다현이 좀 공격적이어서 이제 경험치가 깎이면 레벨이 다운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꿋꿋이 레벨을 유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피크민 하시는구나. 피크민. 저도 피크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이제 살짝 권태기가 왔어요. 나우님께서는 테트리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빠져있던 게임이 테트리스예요. 그때는 이제 미니 게임보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거 아시죠? 회색 벽돌처럼 생긴 거. 그걸로 저는 99레벨에 999점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마리오 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사실은 제가 제일 못하는 게임이 마리오 게임이에요. 그 낙사라고 하죠. 맵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에 대한 시스템이 저는 뭐 마리오 게임뿐만 아니라 낙사가 있는 모든 게임은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고 서운해가지고 포켓몬 카드 열심히 뽑고 계신가요? 요즘에 그 뮤 덱이 나오고 나서 뮤 덱 나오고 세레비 덱 나오고 나서 초반에 조금 잘 뜨다가 요즘에 살짝 그 확률을 낮춘 것 같아요. 좋은 카드가 잘 안 뜨더라고요. 메타 안에 미연시 길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영구 원식이가 이제 미연시 쪽으로 뭐 영구도 아니고 으히히님 안녕하세요. 스토리님 안녕하세요. 마리오 카트는 순발력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게임 아닌가요? 저희 쪽에서 미연시는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많이 했었고 지금은 전혀 아예 어떤 미연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옛날처럼 재미를 느낄 것 같지가 않아. 미연시 게임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정해져 있는 선택지 안에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선택지 안에 제가 원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마리오 카트 이제 순위에 집착하지 않으면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때 영구랑 다현이랑도 해봤는데 다현이가 제일 잘하고 이제 그다음 영구 뭐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나우유 시민님 몬스터 헌터 하시나요?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몬스터 헌터 월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자신있게 또 몬스터 헌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볼 수 있지? 이걸 어디서 봐야 되나? 몬스터 헌터 그거 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기 그거를 일단은 저는 거의 300, 400 랭크까지 갔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지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깔아서 제 랭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랑 라이즈 둘 다 하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월드만 했어요. 라이즈는 아무래도 스위치판이다 보니까 그 월드에서 했던 그 감각으로는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몬스터 헌터 1부터 했습니다. PSP로도 했었고 플레이스테이션 2로도 했었고 몬스터 헌터는 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몬스터 헌터 월드 2를 2월달에 발매할 게임인데 일단 저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50개의 도전 과제. 저는 플래티넘까지 다 50개 모두 다 트로피를 완료한 상태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기다려 볼게요. 지금 5%인데 이거 되는 대로 들어가서 제가 랭크가 몇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헌터 랭크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상위 랭크가 있는데 헌터 랭크 저 무조건 한 200, 300은 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했었어요. 나우이시님께서 또 몬스터 헌터를 하신다라는 좋은 정보 나중에 저 발매되면 또 한번 같이 하시죠. 지금 나오네요. 아직 제가 랭크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추가 확장팩까지 포함해서 제가 플레이한 시간 구정모가 플레이한 시간은 642시간입니다. 642시간이면 얼마지? 와, 나 진짜 많이 하긴 했구나. 다시 감을 살리려면 이제 슬슬 또 켜서 좀 감도 살려놔야 나중에 이제 월드 2가 나왔을 때 와일드가 나왔을 때 적응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나우유시님께서는 혹시 무기 어떤 거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또 무기에 따라서 그 사람 스타일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 무기를 두루두루 쓰시는데 주력으로 쓰시는 무기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태도랑 헤비보건을 쓰셨고, 저는 태도만 씁니다. 저는 약간 특이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구정무로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한번 시작을 하면 그 캐릭터에다가 진짜 모든 감정을 다 쏟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서브 캐릭터, 뭐 주캐가 있고 부캐가 있죠. 전 절대 부캐 못 키웁니다. 전 무조건 주캐만 키우고, 무기도 제가 이제 태도라는 게 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커다란 칼인데, 그 칼을 쓰고 있는 자신에게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 다른 무기를 쓰는 걸 상상을 못해요. 저는 태도만 했었습니다. 태도 하다가 파이널 판타지 DLC에서 베히모스가 운석 떨어뜨리는데, 그 운석 떨어뜨리는 거를 사실 이제 계속 날아다니는 보스라서 칼로만 싸우는 게 힘들거든요. 그때가 한번 고비긴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저는 태도로만 642시간을 했다. 뭐 중간중간에 투기장 미션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 투기장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그 투기장에서 쓰라, 그러니까 이거 써라 라고 이제 제한되어 있는 무기를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태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몬스터헌터를 하시는 분이 나우유시민님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 몬스터헌터에 대한 얘기가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게임을 한다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게임을 많이 한다, 오래 한다, 또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 치고 좀 잘한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나오면 한번 같이 하시죠. 또 같은 태도 유저면 또 누가 또 간파 이런 걸 잘 쓰는지 또 그런 걸로 레벨이 또 아니니까 한번 또 한 수 좀 보여주시죠. 또 아니, 몬스터 얘기를 하는 거가 LI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과 취미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따로 이야기 뭐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거리나, 저는 이런 게임 좋아했어요, 뭐 저는 이런 만화 좋아해요,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 봤어요, 저는 이런 영화 봤어요,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얼마든지 또 그쪽에 맞춰가지고 또 세팅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제거리로. 그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또 관련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의 이야기 바구니는 무궁무진합니다. 좀 최근에 했던 게임들 몇 시간 했는지 볼까요?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57시간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50이란 게임을 88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파이더맨 2도 작년에 나왔구나. 38시간 했고요. 호그와트 레거시도 31시간, 31시간 했고요. 와, 근데 패스 오브 엑자일은 지금 한지 며칠 안 됐거든요. 한 열흘 됐나? 근데 지금 162시간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구나.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이 한 건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642시간이다. 뭐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 생각하면은 제가 충분히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뭐 제 스스로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거부감이 없습니다. 전혀 거부감이 없는 상태고, 지금 아직 이제 몬스터 헌터가 받아지고 있어요. 네, 편집점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은 몬스터 헌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몬스터를 잡는 이야기에 대해서, 몬스터를 수렵하고 또 몬스터를 잡아서 나온 재료로 갑옷을 만들어 입는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몬스터를 좋아하시나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몬스터, 뭐 일단 김영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몬스터가 있을까? 좀 화려한 몬스터 중에는 조다현도 있을 것 같고, 또 또 귀여운 몬스터 중에서는 뭐 유영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재율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도 가장 또 유니크한 몬스터로는 지금 현재 저는 김진경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김진경 몬스터 같은 경우가 요즘에 수렵이 어려워요. 잘 안 보입니다.
진짜 궁금해요. 잘 살고 있는지, 어딘가에 존재는 하고 있는지. 영 연락도 안 되고. 이 정모 몬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환상의 몬스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단 기본적인 몬스터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먹는 것만 올리고 요즘에 진경이가 통 얼굴을 내보이지를 않아서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뮤급은 아니고 세레비 정도 됩니다. 세레비. 진경이 몬스터 정수리의 빛 그 능력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메꿔졌어요. 그 친구는 탈모가 아니고 염색에 의한 강제 이탈모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빼곡하게 그 자리를 메꿨습니다. 정수리 문제 없고요. 레고 홀링님 또 세레비는 또 귀여운데 하면서 또 살짝 또 약간 그러시는데 저 이거 함부로 한 얘기 아닙니다. 세레비는 여러분 그 화석 같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나이가 든 몬스터이기 때문에 세레비 맞습니다. 또 여기서 또 정수리에 너무 많이 꽂혀 있는데 김진경의 정수리는 어느 정도 메꿔졌고요. 근데 그 포켓몬스터 카드 게임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포켓몬스터 카드 게임이 저는 절대 과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한 게임인데 세부리 형님께서 질문이요. 인스타 만담매는 메타에서 하는 건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타 그쵸, 메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 소속 내 예전에 그 저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메타 인턴 분께서 계정 운영하셨듯이 메타에 또 만담을 이제 주로 맡아주시는 전담해 주시는 사원분께서 이제 만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홍보 채널이라긴 뭐하고 약간의 브이로그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통해서 조금 더 한 발 가까이서 저희 이제 메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담가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셈블 뭐 SE 다 이렇게 함께 보실 수가 있는 저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팔로우와 좋아요와 댓글 그러니까 메타 견문록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 친구는 조금 이것저것 뭐 복귀를 던져서 치코미들의 뭔가 치코미를 끌어낸다던가 또는 또 복캐들을 다른 식으로 요리한다던가 만담을 하시는 친구는 아니지만 오늘 편지함 있습니다. 편지함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몬스터헌터 다운로드가 87%거든요 100%가 되는 순간에 제 랭크 좀 자랑하고 바로 편지함 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이 참 재밌는데 저 자랑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안 해가지고 랭크 200 이하면 그냥 없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구함이 뭐예요? 구함? 편지함, 구함, 구정모 편지함? 게임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좀 많이 했다, 오래 했다. 이제 그런 것들. 페어액은 88레벨입니다. 아니 사실 형이 게임 안 해요? 게임 하시잖아요. 뭐 롤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 게임 하시면서 왜 또 관심 없으신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에 PC방이 이제 처음 생긴 게 저가 중학교 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PC방을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친구들 막 스타크래프트 막 이런 거 할 때 제가 레인보우 식스라는 게임을 혼자 그때도 조금 뭔가 코드가 달랐는지 몰라도 이게 1인칭으로 총싸움하는 게임인데 그걸 하다가 중학교 때 졸업식을 못 갔어요. 졸업식 아침에 학교 갔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방송실에서 졸업식을 한다고 그래서 시간 있으면 가서 게임하고 오자 해서 게임을 하고 이제 금방 가야 되나 라고 이제 졸업식을 갔는데 다 가고 아무도 없고 제 책상에 그냥 상장이랑 노트만 몇 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느낀 게 PC방이나 PC 게임을 하면 안 되겠다.
PC 게임은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게 PC 게임은 생각보다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서 PC 게임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저는 PC 게임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뭐 PC방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무조건 콘솔 게임만, 그러니까 콘솔 게임이라는 건 집에서 게임기로 하는 게임만 하고 있고요. 사격 게임은 배그는 옛날에 잠깐 모바일로 했었고, 그 전에 스페셜 포스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아, 거짓말했네요, 제가. 왜 저장 데이터가 없다 그러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게임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싱호 방송, 저 페어액 지금 플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싱호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게임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또는 뭐 주변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첫 번째 문화 콘텐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로 구현해서 적어 놓은 게 책, 그걸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영화, 그 뒤에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게임은 정말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게임을 했던 메모리가 아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진짜 뭐야.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근데 이거 원래 온라인에 저장되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원래 게임 이거 그거 아니었나? 온라인으로 저장되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사라졌나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Oh no. Oh no. Oh no. 제발. 설마 그럴 일은.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열심히 했는데 다 날라가면 너무 허무한데? 아이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느낌 쎄한데. 제발 있을 거예요. 진짜 없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원래 계정이 저장되는 건데. 저 지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거 플스4에서만 해서 5로 넘어올 때 내가 계승을 안 했나? no. 잠깐만요. 우와.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날라갔어요. 저장 데이터. 진짜 잠깐만, 날라갔나봐. 나 지금 진짜 어떻게, 여러분, 방송 사고입니다. 저 지금 머리가 지금 얼어붙었어요. 제가 642시간을 한 게임에 진짜 642시간을 한 게임에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왜 날라갔지? 잠시만요. 저 지금 약간 진짜 멘붕이라서. 잠깐만. 이게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제가 이거를 따로 지웠을 리가 없는데, 이거 무조건 클라우드 콘솔에다 올려놨던 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제가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 편지함 열 테니까 사연 주세요. 편지함에 저 선입견을 일단 올려놓을게요. 사연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그 안에 조금 좀 해결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아니 지금 음악 눈치 진짜 눈치 하나도 없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연함을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연이 없네요. 여러분들도 그냥 같이 충격을 받으신 거겠죠? 사연이 없어요. 일단은 진정을 하고 다시 한번 동기화를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랑 동기화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업은 했는데 중간에 내가 이거 PS 플러스도 중간에 있습니다. 예. 찾았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와, 나 진짜 기절할 뻔했네. 야, 잠시 여러분들께 제가 또 평소에 저랑 다른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자, 헌터랭크 456짜리가 발견됐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게 플스5 제가 프로로 바꾸면서 뭐 연동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클라우드를 한번 싹 비우고 다시 내려받기로 했더니 생겼어요. 와, 나 어떻게 나 진짜 기절할 뻔했네. 자, 익명님께서 울지 마세요. 토닥토닥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도 슬퍼요. 정재영님한테 물어보는 게 어떠신가요? 그분 콩공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재영이한테 전화하면 또 가오가 또 형님 입장에서 가오가 그러네요. 오징어 게임 숫자네요. 저 헌터랭 지금 그냥 게임 랭크가 283, 헌터 랭크가 456입니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검공과라고 해서 제가 이런 시간에 연락해서 재영아 난데 그 플스 내가 게임 그 세이브 파일이 없는데 라고 하면 미친놈인 줄 알겠죠?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자, 또 다른 사연. 여러분들 다 저 이렇게 안쓰러워가지고 사연을 보내실 생각을 못 하셨나 보다. 지금 편지함 열었는데 편지함에 그 누구도 사연을 남겨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검색. 감사합니다. 아니 저 진짜로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었어요. 어쨌든 큰 문제 없이. 근데 뭐 또 그 조금 가오를 잡자면 뭐 게임 그거 하나 또 뭐 날아가면 어떻습니까? 그쵸? 뭐 게임이잖아요. 그래봐야 게임인 거 뭐 이런 거 제가 뭐 그 세이브나 파일 날아갔다고 해서 뭐 그런 거 뭐 크게 걱정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놀라긴 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잠깐 놀라긴 했었어요. 아니 저 쿨합니다. 저는 뭐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뭐 없어졌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쿨하게 또 넘겼을 텐데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어쨌든 10년 단수했습니다. 삼촌이 게임 얘기하셔서 저도 롤하러 갑니다. 재밌는 얘기 하시길. 저는 이만 이라고 또 사연 남겨주셨고, 당황하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죄송해요. 정모 이모 힘내세요. 정모 이모 하니까 뭔가 라인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모 아니면 이모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쿄 여행을 10여 년 만에 가요. 근데 혼자 가는 거라 걱정이네요. 도쿄역 근처 숙소 잡았고 일단 아키하바라 갈 건데 어디 또 가면 좋을까요? 오타쿠 관점으로. 자, 이거 혹시 실명 공개됩니까? 이거 써주신 분 혹시 실명 공개를 해도 될까요? 자, 만약 오타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레고님께서 사연 남겨주셨는데, 자, 레고님, 요즘에는 아키하바라 가면 볼 거 없습니다. 뭐 볼 거 없다라는 게 일본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키하바라가 정말 재미없는 도시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큰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오타쿠적인 관점으로
뭐 물론 볼거리는 있습니다. 기본빵은 하는데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뭐 굉장히 뛰어난 곳은 이미 아니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자주 갔던 아키하바라가 원래 이제 오타쿠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살찌신 분들도 많고 먹을 거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무제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뷔페 말고 몇 시간 제한 놓고 이렇게 먹는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던가 이제 다베호다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게들이 예전에 굉장히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키하바라가 유럽 사람들 또는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그런 가게들도 가격이 다 올랐고 일본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메리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아키하바라 다음을 대신해서 오타쿠들의 성지로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인가? 저는 과감하게 나카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카노 가시면 나카노 브로드웨이라는 그 상점가가 있어요. 그 상점가 안에 가시면 1층부터 거의 뭐 한 3층까지 모든 층이 다 오타쿠 서적, 뭐 오타쿠 애니메이션, 뭐 피규어, 뭐 별게 다 있어요. 진짜 옛날 레트로 감성의 80년대 장난감을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나카노역입니다. 나카노역이 중앙선일 거예요. 추오센을 타고 가시면 될 거고, 아마 아키하바라 역을 들리신다면 아키하바라에서 제가 알기에 나카노까지 직통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라인으로는 한 번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왕바우 모자도 나카노에서 산 겁니다. 나카노의 2층에 가면 무덤의 화랑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서 이제 이토준지 상품이라던가 조금 매니악한 만화 그 오피셜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도 왕바우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카노로 가는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게 아니구나,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가쁜 축하를 하고 말았는데, 축하드릴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곳이기 때문에 나카노 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봐요. 나카노를 가면 그 상점가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일본의 상점가를 좋아하는데 그 상점가 중간에 있는 초밥집도 굉장히 맛있고 빵집에서 파는 메론빵도 맛있고요. 제가 조금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또 일본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한 3개월 정도 나카노에 살았었던 사람으로서, 나카노에는 그 아오바라는 이제 추우카소바, 중국식 이제 면인데 라면에 속합니다. 라멘의 한 종류인데 아오바라는 추우카소바 집이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서 밥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저녁에 가신다면 나카노 안에 덩크라는 바가 있어요. 덩크, DUNK, 파란색 간판이 조그마한 바라서 찾기가 쉽진 않은데, 덩크라는 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이유가 그 덩크라는 바의 단골 고객이 타케이코 이노우에라고 슬램덩크 작가분이셨어요. 작가분이 그쪽 그 덩크라는 바에 굉장히 단골이었는데, 정대만으로 알려져 있죠. 정대만 그 3점 슛을 쏘는 불꽃남자 정대만의 모델이 바로 덩크의 그 바 점장님입니다. 점장님 생긴 거를 보고 점장님의 예전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이제 그분도 농구를 좋아하니까 바 이름을 덩크로 지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델로 한 게 정대만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실제고. 나카노에 개그맨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유명인들이 꽤 많이 살아요. 예전에도 많이 마주쳤었는데, 그 나카노 브로드웨이 구경하시고 지하에 또 거의 한 30cm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그거 드시고 내려오시면서 아오바에서 슈카소바 드시고, 그리고 그 옆에 덩크 앞에서 사진 찍으시고 쭉 걸어 내려오시다 보면 슈퍼마켓 앞에 빠친코 있거든요. 그 빠친코까지 하시면 가장 좋은 나카노 관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카노 추천드려요. 나카노 브로드웨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저희 닉네임만 보고 가상사주 봐주세요, 정모님. 이거 재밌는데요. 그리고 그랑프리 날짜 언제인가요? 정모님도 그랑프리 나오시나요? 저는 그냥 보러는 갈 것 같은데 참가나 출연은 하지 않습니다. 보러는 갈 건데, 빠친코 사양하신다면 뭐 좋은 기회 한번 놓치시는 것 같긴 한데 저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나카노 주변에 극단들도 많아서 재밌는 연극도 많이 해요.
나카노가 어쨌든 제가 일본 도쿄에서 지내봤던 곳 중에서는 니시카사이라는 지역 다음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되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약간 그 나카노 역 앞 광장에 살짝 이상하신 분들 많긴 하거든요. 위험하신 분들은 아니고 좀 특이하신 분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봄을 알리는 사자 같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보는 재미도 톡톡할 것 같습니다. 나카노 브로드웨이 자꾸 축하드린다 그러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돼가긴 하는데 닉네임을 보고 가상 사주를 좀 봐드릴까요? 뭐 어디까지나 가상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가상 사주를 봐드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어떤 분부터 봐드릴까요? 닉네임만 보고는. 오늘 매매매 컨텐츠에 대해서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안 봐주셨기 때문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아스타님부터 좀 봐드릴까요? 일단 시아준수님은 스타예요. 올 한해는 시아준수님한테 있어서 또 한 번의 도약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동방신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JYJ에서 이제 지금 시아준수 혼자 되셔가지고 뮤지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뮤지컬 더 응하실 거고, 어쨌든 시아준수는 스타다라는 점괘를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애틀 스탠다드 카페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굳이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작년 연말 특별 방송에서 이제 전국에, 왜냐면 일본은 이제 전국 각지에 뭔가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가 활동했던 데가 북륙지방의 이시카와현인데, 이시카와현이죠. 이시카와현을 빛낸 그 지역 연예인 7위에 뽑혔습니다. 시애틀 스탠다드 카페는 이시카와현을 대표하는 유명한 아티스트 7위에 2024년도 12월 달에 뽑혔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혹시 뭐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자료도 좀 살짝 자랑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저희 시아스타 이제 멤버들끼리 있는 채팅방이 있는데, 라인 방이 있는데 오랜만에 좀 들썩들썩 했습니다. 예, 그랬다라는 말씀을. 이시카와를 다시 빛낸다기에는 지금 저 뭐 다들 은퇴하고 지금 뭐 이제 라면집 이제 점장이 된 친구도 있고 바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좀 그렇고,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트위터를 좀 뒤져보면은 저희끼리 나눴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찾아볼까요? 트위터를 실제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또 믿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들 들썩들썩했던 내용을 어디 봅시다. 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어디 나오려나? 분명히 내가 봤는데 없나? 잘못 봤나? 누가 올렸더라? 저희들끼리 올렸던 데가 분명히 있었는데 마사토가 올렸나? 마스터가 올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저희들끼리도 막 이게 어디 자랑하거나 이럴 일이 없으니까. 시아스타 CD 원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저희 집에 많습니다. 재고. 저희 집에 재고가 많아서 굳이 뭐 구입 안 하셔도 원하시면 제가 대전 갔다가 본가 갔다가 올라올 때 챙겨다 드릴게요. 굳이 이렇게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CD는 다 그겁니다. 중국판입니다. 중국판이라서 노래가 다 중국어로 돼 있어요. 그게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원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있지 진짜? 뭐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또 박상 또 찾으려면 또 이렇게 안 나온다고 또. 분명히 어딘가 있었는데 말이지.
자, 어쨌든 다음 분 누구 사주 봐드릴까요? 영포티님 사주 봐드릴까요? 들어오셨으니까. 아이고야님 먼저 봐드릴까요? 아이고야님. 이제 아이고야님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은 고지대의 야외에서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아이랑 꼭 가셔야 됩니다. 주변에 아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랑 함께 같이 높은 이제 고지대 야외를 가시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좋은 귀인을 만납니다. 자연인보다도 더 좋은 귀인을 만나는데 그 귀인이 이제 본인에게 분명히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꿈을 사세요. 10,000원을 주고 꿈을 사면 이제 그 꿈이 이제 좋은 행운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금 혹시 아는 아이가 없으면 그럼 산에 있는 아이랑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산에 있는 아이한테 아이야 너 나랑 잠깐만 1분만 같이 이야기할래?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누가 지나갈 때 귀인이다 라는 느낌이 오면 바로 손에다가 돈 10,000원 쥐어주시고 저한테 꿈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네. 이게 시아스타로 하하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창피한데 찾았는데 저희가 7위가 아니라 8위였습니다. 8위. 7위인 줄 알았는데 8위였다니. 뭐 일단은 가볍게 쪼키쪼키로 올려놓을게요. 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난 또 7위인 줄 알았네 또. 뭔가 나 혼자 또 괜히 흥분해가지고 또 한 점수 더 준 것 같아. 창피하잖아 또. 정말 참. 그치만 어쨌든 여기에 다른 분들도 진짜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한이 낮긴 했지만 7위였으면 넘버 7 카미 세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신이 선정한 7개의 어떤 순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살짝 하나 밀려나고 아쉽긴 한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1위가 또 유밍이라고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포인트가 또 1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한 3, 3배 4배 차이 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방송에서 나올 정도로 이게 찍힌 곳이다. 이게 현민송 영예상이라는 상입니다. 개표 순위에서 나왔는데 티바에서도 방송을 했었네요. 뭐 어쨌든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야 진짜 뭐 중국에서는 8하고 7이 또 좋은 숫자죠. 어쨌든 지역을 빛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말씀을 가볍게 쪼키쪼키로 영어 때문에 요즘에 쪼키쪼키가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쪼키쪼키가 자꾸 붙어가지고 문제입니다. 맞아. 중국에서는 제가 최근에 중국도 친구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한창 활동할 때 다른 팀에서 이제 밴드 활동을 했던 기타리스트 친구를 최근에 한 달 안 되게 만났었는데 저는 2010년 이후로 거의 14년 동안 중국에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꼭 한번 와라. 왜냐면 비자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한번 놀러 오면 자기랑 같이 티벳이라도 같이 놀러 가면 좋을 것 같다. 뭐 차를 타고 3일 정도 걸리는데 같이 로드트립 하는 것도 자기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시간 되고 여유가 될 때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짜 너무너무 가고 싶거든요. 시간이 진짜 아직은 안 나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를 이뤄낸 게 뭔가 이뤄냈다라기보다는
지금 해야 될 게 아직도 너무 많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중지하고, 왜냐면 이게 로드트립으로 가는데 3일이면 오는데 3일, 왕복만 6일이면 못해도 한 열흘 정도는 필요한 일정이다 보니까 확답은 못했는데, 근데 이제 비자가 없어져갖고 대륙 달라이라마랑 유영우랑 어떤 점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요. 제가 좋아하는 건 당연히 유영우입니다. 여러분, 달라이라마는 사실 뭐 저가 만담하는 거에 크게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유영우가 압승이고요. 만약에 제가 달라이라마로 만담을 짰는데 그 만담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평가가 좋다면 달라이라마님께도 다소의 호감도를 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영우의 압승이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진짜, 그래서 중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혹시 뭐 일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여행으로 중국을 최근 한 2, 3년 안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친구를 만나고 예전에 제가 있을 때랑 너무 많이 달라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중국에서는 아직도 한국인이 공연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짱버켓님께서는 저번 달에 텐진 가셨다고. 저도 옛날에 북경 공연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천진을 잠깐 들렸던 적이 있는데, 그 천진반이라는 게 천진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천진에 천진밥이 없다라는 거 아시나요? 레고님 모르셨죠? 한국인이 지금 10년 넘게 중국에서 공연을 아예 못하고 있대요. 아마 사드 여파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공연을 아예 막아서. 근데 저도 진짜로 나 몰랐는데 진짜 한국 사람 공연 못한다고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그 유명한 블랙핑크, BTS들 그런 분들도 중국에서는 아직 단 한 번도 공연한 적이 없더라고요. 초대 자체가 안 되고 공연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번에 검정치마가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유일님께서는 이제 국적이 미국이다 보니까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왜냐면 제가 또 중국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중국 공연도 어레인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거든요. 뭔가 이런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발전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만담을 하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한령은 사실 지금 뭐 어느 누구도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세이수미라는 팀이 가려다가 이제 결국에는 못 가고 허가가 안 났다라고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한한령 이후에 중국에서 공연이 가능했던 팀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돌들도 갈만한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뉴스 의도한 게 아닌데 뉴스송 같은 게 나오네요. 긴급 속보입니다. 중국에선 한국 사람이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친구의 말로는 공연을 할 때 모든 노래와 노래의 가사를 제출을 하고 사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뭐야 또 갑자기 금메달로 변했네 노래가.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연 실황을 보내야 된대요. 한번 쭉 런스루라고 하죠. 이런 노래를 합니다라는 걸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노래 그 가수가. 그리고 자기 노래를 순서대로 플레이를 하고 자기는 그냥 앉아만 있는데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하는 모든 노래를 찍어서 보내서 허가가 나와야지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라이브 하우스도 동일하대요. 저 예전에 있을 때에 그때가 2005년부터 한
9년 10년 제가 중국에서 밴드 활동을 했을 때는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지금 진짜 많이 빡빡해진 것 같아요. 너무 또 정치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화제거리를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잘 치죠? 이 노래 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제목이 If I Had a Chicken, 만약 내가 치킨을 가졌다면 이란 노래래요. 자, 이모 조카들에게 새해 덕담 해주세요. 그러게요. 이제 새해 덕담을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2025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신 일들 중에서 2025년에는 무조건 꼭 성공적으로 계획을 이뤄보겠다 하시는 분, 그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 계획은 무조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 이모그를 듣고 계시는 16분은 100% 이루어질 거고, 나중에 따로 유튜브에 올라온 녹음편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좋아요랑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80%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제 목소리를,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주변 지인 또는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에게 전화하시면 그분들은 40% 이루어질 겁니다. 아, 왜 덧댓글 찝지 마이. 유대 현장 공연도 꼭 오시고, 기타는 사실 꼭 저는 배우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악기 뭐든 좋아요. 단 그 악기는 제가 치면서 노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관악기를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게 악기를 연주하고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한다라는 행복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근데 아무래도 관악기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 관악기 안 한 거 아닙니다. 저 예전에 클라리넷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타 또는 피아노 뭐 이런 악기들은 사실 내가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느 순간에 막 그런 거 있죠. 힘들고 지쳤을 때 집에 왔을 때 뭐 그냥 자기는 뭐 하고, 그래 오랜만에 기타 하나 치면서 노래라도 흥얼거려 볼까 했을 때 그 만족감, 그 위로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뻔에코님, 삐네코님인가? 삐네코님, 삐네코. 우와, 맛있겠다. 이거 짜장면 같은데? 삐네코님 사진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클라리넷을 진짜로 저는 예전에 그걸로 대학을 갈까 했었는데 오래 하진 않았고요. 한 1년 정도 하다가 바로 그만두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생태계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유대 공연 보기, 그냥 유대 공연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 분명히 기회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근데 맞다, 영포티님은 또 다른 이제 좀 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셨었죠. 그래도 언젠가 기회는 열릴 겁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요즘 기타 잘 치는 영영년생 영상 엄청 나오던데, 혹시 그 용주 얘기하는 건가요? 용주소년의 기타 멋집니다. 그죠? 부산 사천짜장, 이거 해운대 근처에서 한번 옛날에 먹은 적 있는데, 해운대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되게 허름한 곳에서 먹은 그 비주얼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분, 여러분 맞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됩니다. 인생은 길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요. 근데 길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다 이루어질 거고, 근데 그게 꾸준히 1년 내내 잘 이루어지려면 정기적으로 꼭 뉴스데스크를 보셔야 된다. 뉴스데스크 유튜브도 좋고, 가능하면 메코공에 오셔서 뉴스데스크의 공연도 보시면 좋다. 그리고 봐두실 수 있을 때 많이 봐두시면 더 좋다. 의미심장하죠. 근데 뭐 가능하실 때 언제든 와서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롱폼은 아니요, 저희는 공연해요. 저희는 계속 합니다. 계속 할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꿈을 키우다 보면 그 꿈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6차 전직 없어요. 저 전직 더 이상 이 이상 전직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 쓰러지십니다. 저는 전직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또 시간 날 때마다 공연장 오셔서 저희도 만나주시고 저희랑도 또 이야기 나눠주시고, 삐네코님은 뉴스데스크를 아시는 분이시겠죠? 저는 40대입니다. 43입니다 벌써. 깜짝 놀랄 만큼 나이를 먹었어요. 1년 만에.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유영우는 알아요. 그쵸.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보따다 보니까 뉴스데스크에서만 가지고는 보기 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보따의 43살 구정모입니다. 사실 영호는 저는 한 16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영호는 되게 젊어요. 영호만큼은. 자, 어쨌든 근데 보따 사칭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제가 원식이한테 일단 허가는 받았어요. 허가가 이제 원식이가 형이 보따라고 하고 다니고 싶으면 그래도 돼요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칭은 아닙니다. 사칭은 아니고 합당하게 허가를 얻은 호칭입니다. 보따라는 호칭은. 근데 망가질 필요 없는데, 또 오늘 봤잖아. 매매매 또 설아님이 망가질수록 또 사랑받는다고 하니까 또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또 이렇게 또 말랑말랑한 음악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 이제 드디어 또 10시 48분입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주 화요일날 또 영호랑 주주총회 2025년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도쿄여행 재밌게 다녀오시고 꼭 나카노 가세요. 절대 후회 없습니다. 나카노가 훨씬 더 레어하고 디테일한 제품들이 많아요. 주주총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주 화요일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비록 닫힌 성장판이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 다르게 커나가는 여러분의 만담 보이는 좀 그렇고 만담 엉클 구정모였습니다. 메롱메롱님 안돼. 스푼 너무 많아요. 안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메롱메롱님, 영포티님, 레고올링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푼 안 주셔도 되니까요. 항상 저희 만담 즐겨봐 주시고 라디오 들으러 와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의 구정모였고요.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안녕. 노래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좋은 꿈 꾸고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